자, 오늘 9월 7일 화요일 시장 마감 전인데, 오늘 삼성전자랑 대형주들이 하락하면서 지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게 마무리했으며, 저는 거래대금을 추종하고 단기간 많이 오른 종목들을 잘 손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많이 지루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괜찮은 종목들, 시장에서 좀 크게 관심을 받는 종목들이 많긴 하지만, 단기간에 많이 오른 종목은 손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루했으며 지금은 크게 달라진 것 없이 현재 시장은 삼성전자나 일반 대형주를 매수한다고 돈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 돈이 몰리고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에 들어가야지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시장은 나스닥이 무적 상태라 오버나잇 스윙, 적극적인 매매가 가능한 상태며 거래대금을 따라다니면서 첫 출발하는 종목만 요리조리 공략하더라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처음 출발하는 종목 장중에 떨어졌다 싶으면 매수하면은 알아서 올라오니까 올라올 때 수익을 바로 챙기고 나가던가 아니면 계속 떨어질 때 모았다가 2차 시세가 나올 때 크게 먹던가 어떤 방법으로도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터지는 종목만 보더라도 지금 시장은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후성 같은 경우도 패턴이 정말 지독하고 장중에 올라가기 힘든 종목이었는데 이런 변동성이 나오기 힘든 종목이었는데도 거래대금이 하루에 갑자기 6천억이 나오니까 이런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오늘 증시가 장중에 계속 흘러내려서 장대 음봉이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마지막까지 어느 정도 아래 꼬리를 달고 방어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나스닥이 거의 무적 상태에서 갑자기 신경 쓰일 만한 장대 음봉이 나온다면 그때부터 경계를 해주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9월 9일 목요일은 내 마녀의 날이라 불리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지만 제가 하는 매매에서는 크게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만기일은 보통 오전에 매매하고 그 뒤부터 변동성이 좀 줄어들어서 비싼 거래세만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점심부터는 매매를 줄이는 편입니다. 큰 걱정 없이 만기일은 매매를 줄이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으며 오늘 시장 많이 지루했으며 최근에 정시 테마주가 이런 식으로 급등하고 있는데 경남 스틸 같은 경우에 정말 놀라울 정도로 올라가서 매매 안 했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저도 이런 급등주로 대박 치신 분들 보면 부럽기야 하지만 주식은 그냥 내가 던진 미끼를 무는 것만 매매를 한다는 생각으로 장기적으로 게임 계정 키우듯이 계좌를 키운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남들 다 먹는다고 지금 눈앞에서 급등한다고 이거를 뺏으려다가 남의 낚싯대 뺏으려다가 큰 코 다치기 때문에 내 할 일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종목들이 날아가는 거 매매 안 한다고 수익이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전혀 매매하는데 계좌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대박주들 놓쳤다고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시장이 종료가 되었는데 지금은 수급이나 이런 거 분석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장대 음봉이 뜨냐 안 뜨냐 이것만 체크하면 될 것 같으며 캔들로만 봤을 때 위치는 괜찮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또 신경 써서 하는 매매가 있는데 장 시작 전에 예상 체결량이랑 그리고 그 전에 좀 관심 있게 보던 종목들 추세가 좀 괜찮던 종목들은 무조건 봐줘야 됩니다. 특히나 최근에 거래대금이 터지고 출발하는 종목 고점과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것들 이 화면은 저는 무조건 봐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은 이런 종목들이 오르지만 이 종목들 오르고 또 다음 종목들 오르고 번갈아 가면서 계속 오르기 때문에 올랐다가 이상하게 무너지지 않는 거 제가 정확하게 지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장 시작 전에 골라낸 게 이 화면을 통해서 어제도 봤지만 오늘 장 시작 전에도 할 거 없어서 이걸 보면서 걸러냈던 게 서정기전이랑 삼기란 종목입니다. 딱 두 가지를 걸러냈는데
서전 기전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시초가 매매를 함부로 할 수가 없고 마이너스로 출발하는 상태에서 이거는 그냥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고 계속 지켜보자,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새를 못 참고 수직으로 급등했습니다. 15%까지 올라서 상승폭 전부 다 잡아먹었다가 마지막에 겨우 반등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어제까지 차트만 보더라도 완벽했습니다. 그전 고점이, 게다가 신고가 상태, 그전 고점이 14,300원인데 14,300원과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아까 조건 검색을 이용해서 이런 종목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당장 종목이 안 찍힌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찾다 보면 이런 모양의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며, 이런 종목에서는 눌림이나 시초가에 자신있게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빠져봤자 일시적으로 지지를 해줄 것이고, 이거를 지지를 못 해주는 걸 눈치챌 줄만 안다면 뭐 손절해봤자 별로 마이너스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차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쉬운 것은 너무 한 방에 급등시켜서 이거는 놓쳐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3기란 종목은 시초가부터 심상치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바로 시초가에 들어갔습니다. 6천만 원치 들어갔는데 이걸 다 먹지 못하고 나중에 버티다가 단주 매매 보고서 그냥 나왔습니다. 웬만하면은 6,380원 그전 고점 보면서 버티려고 했는데 단주 장난이 너무 심해서, 단주 장난의 채우는 항상 안 좋다는 원칙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6천치 시초가에 들어가서 200만 먹고 나왔습니다. 자, 시초가가 2%인데 시초가부터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항상 매매를 할 때는 거리가 가까운 것들. 그 전에 고점이 6,380원, 게다가 신고가입니다. 이게 신고가가 아니라면 또 생각을 해봤을 텐데, 만약에 이 종목이 신고가가 아니고 그 전에 고점이 막 만원, 2만원이라면 여기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비중을 좀 줄여야 됩니다. 6천이 아니라 한 3, 4천 정도. 신고가에 따라서 또 플러스 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에 이런 고점과 거리가 가깝다면 조금 더 비중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시초가가 2%, 갑자기 뭐 아무런 호재도 없이 심상치가 않았으며 거리 자체가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시초가에 넣었는데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오늘의 매매 내역 보시면 시초가에 바로 들어가서 나중에 끝까지 버티려고 했지만 단주 장난이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팔고 나왔습니다. 단주 장난이 아니라 이거를 좀 안정적으로 버텨줬다면 계속 보유를 했을 텐데, 이런 지독한 구간을 버텼음에도 단주는 도저히 참지 못했습니다. 요즘에는 계좌를 나눠서 단타만 치는 게 아니라 또 버티는 계좌도 있기 때문에 뭐 아무리 지독하게 흔든다 하더라도 일정 수준 벗어나지 않고 추세가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면은 끝까지 버티는 편이긴 하지만,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은 그런 장난이 나왔을 때는 그냥 쿨하게 매도를 합니다. 그 뒤로 올라가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항상 자연스러운 상승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호가를 만든다면 그건 함정일 수가 있어서 무조건 피하는 게 맞습니다. 요즘에 신규주들 장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큐라클, 이 종목 이후에 계속 장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컴 라이프 케어도 장난 나오고 계속해서 신저가. 어제는 HK 이노엔이 장난이 나왔던데 또 하락.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들, 신규주뿐만 아니라 당중에 자연스러운 상승이 아니라 누군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만드는 것 같다면 그냥 걸으셔야 됩니다. 피곤하게 그거 성공시킨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계속 그런 종목 손댔다가 한 번 잘못 걸리면 그 전에 수익금 전부 다 뱉을 수가 있어서 인위적이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냥 손 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거래대금 종목 체크해 보면 삼성전자 하락, 그리고 카카오뱅크 하락. 추세가 지금 무너졌습니다. 블록딜 이후에 주가가 버텨주면서 올라오면은 버텨준다 하더라도 이거는 중요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가격이 좀 멀어졌기 때문에 애매한 상태였는데 여기서 더 벗어나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올라온다 하더라도 손대지 못할 이유가, 중요한 자리가 89,100원인데 이 89,100원에서 벌써 16,000원 정도 벌어졌습니다.
20% 가까이 벌어졌다는 것은 여기서 수직으로 반등해봤자 이 수직으로 반등한 거 그대로 잡아먹거나 그 반등하는 타이밍에 들어간 그 물량 때문에 계속 밑에서 잡아당기면서 반등하더라도 따라 들어갈 수가 없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는 앞으로 손을 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냥 저에게 유령 종목이기 때문에 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뭐 상한가 10방 가더라도 그냥 내 할 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런 마인드로 제가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면서 하락장, 상승장 상관없이 계좌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끊어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것도 매매 기법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희망사항으로 이쯤이면 바닥이겠지, 반등하겠지, 이런 자신의 희망사항으로 매매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이유를 갖다 붙이면 호재가 아닐 종목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든 카카오뱅크든 지금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종목들 어떤 스토리든 호재든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희망사항 가지고 남들 이야기 듣고 매매를 하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손절했던 크래프톤 오늘 하락, 가야 할 자리, 또 지켜줘야 될 자리를 못 지켰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수급이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다시 올라온다면 매매를 하겠지만 그전처럼 좀 하락하는 각도가 가팔라 가지고 아까 카카오뱅크 설명드린 것처럼 크래프톤의 지금 중요한 자리는 첫 번째로 48만원입니다. 아직까지는 거리가 멀지 않아서 반등하면은 해볼만 한데, 만약에 반등하지 않고 주가가 막 이런 식으로 밀려버린다,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고 반등해봤자 이 멀어진 가격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지기 때문에 가격이 멀어진다면 그 뒤부터는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매매를 할 때 가격이 멀어지지 않는 거, 이게 핵심 포인트라 볼 수 있으며 이걸 잘 응용하신다면 분명히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게을러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국전약품이나 후성 같은 종목은 눌림에서 샀다면은 그래도 도움이 됐을 텐데 집중을 하지 못해서 이 종목들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후성 같은 경우는 제가 신경을 아예 쓰지 않아서 다른 신경 쓸 만한 종목이 오늘 3기가 있었기 때문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아서 눌림에서 잡지 못했고, 이것도 마이너스까지 가면은 좀 보합이나 마이너스에서 매수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접근을 하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랐던 것들 전부 다 포기. 당분간 계속 똑같은 매매를 이어나갈 것 같으면 내일도 새로운 것을 기다린다는 생각으로 매매해야겠습니다.